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토요일 오전 11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즉 내만여의 날을 보내면서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좀 많이 밀렸는데 9월달 금리 동결 확률은 이제 98%로 더욱더 강해졌어요. 9월 달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경우 이제 9월 이후에 보이는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우려감, 9월 이후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 변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스닥도 지금 변곡 구간에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싼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소 불안감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고점 징후도 있었죠. 임원진들이 수량 주식을 매도하면서 고점 징후도 있었고, 애플이 중국의 견제 속에 지금 약간의 위기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그거는 애플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결국엔 다시 애플을 찾아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거나 오히려 더 판매가 많아지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당분간은 중국인들의 이런 최근에 커진 애국주의 때문에 일단은 화웨이 제품을 쓰자, 출하량 올라갔죠. 그래서 화웨이 제품을 쓰자라는 지금 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즉 많이 내려가지는 못해도 올라갈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종목들하고 어우러지면서 약간 고점 징후도 살짝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고점이죠. 약간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를 이야기해 보자면 참 금요일에 놀랍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상당히 놀라운 장을 보냈는데, 일단은 코스피 200이 345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이게 월물이 바뀌면서 12월물로 바뀌면서 이제 이론 베이시스가 2.41로 확대되고, 당연히 코스피 200이 9월물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어쨌든 그래도 꽤 제법 올라온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거의 원웨이가 나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었죠. 분봉을 보시면 12월물에 거의 1시 47분까지 계속 끌어올리다가 마지막에만 살짝 꼬리를 달고 끝나는 정도. 기세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장 중에 2조 원대를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선물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2조 원까지는 찍지 못하고 거의 근접해서 1조 9천억대 후반까지 찍으면서 놀랄 수 있는 상황을 발생했는데, 2조 원대의 외국인 선물 매수는 역사상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24일, 제가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외우시라고. 2015년 8월 24일만 2조 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언더에서 끝났다. 즉 2조 원이라는 선물 매수가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2조 원이 넘어갈 듯 말 듯하는 모습 때문에 되게 놀랐고요. 결국에는 1조 8,872억, 이것도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즉 지금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갑자기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목요일까지 내만여의 날을 보내는 중에 스위칭이 나왔죠. 기존의 9월물 가지고 굉장히 큰 매도 물량을 쌓았던 외국인들이 만기일 때 롤오버 됐던 물량 잡아먹히고 남은 물량을 청산하면서 스위칭이 나온 거예요. 이틀 동안에 대량 매수가 나왔죠. 그래서 이틀 연속 조단위 스위칭 매수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장대 양봉 두 개로 돌아섰다라는 거. 태세 전환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지난번에 7월 7일 10일, 11일 가는 동안에 나왔던 태세 전환이 나온 거고요. 역태세 전환, 반대로도 이때랑 비슷한 느낌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상승 하다가 매수하다가 돌아서는 거, 역태세 전환까지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선물이 매도를 일관하다가 매수로 확 바뀐 거.
그게 이제 네마니의 날을 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과 다른 네마니의 날 원웨이 장을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의 이제 흐름들을 그동안에 이제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적량을 4조 이상 쌓는 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적으로 4조 5조 원을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거잖아요. 거의 역대급인 겁니다. 그래서 6만 계약 정도 되는데 6만 계약이 넘어가죠. 6만 계약 정도 이상을 외국인들이 한쪽으로 힘을 실는다? 거의 한 손에 두세 손가락에도 꼽히지 않을 정도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로 그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쌓는 일은 일단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물량을 많이 잡아놓고 이거를 또 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단위 매수가 한 2, 3일 내지 3, 4일 정도까지도 쌓일 수는 있어요. 3, 4일 정도 쌓이면 다시 매도 물량으로 보통은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월요일에도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또 껴있기 때문에 변수가 또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이제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품매수가 좀 우위였습니다. 개인들의 품매수가 좀 우위여서 계속 이제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막판에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개인들의 품매수가 좀 많이 약해지면서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이어진다면 이제 월요일에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뭐 그러나 이제 월요일 개파락이 이미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파락 후 음봉으로 하락을 키우느냐, 즉 요렇게 개파락 후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밑에서 출발해서 커버하고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끼어서 마감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이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우리 야간 선물이 344.75까지 345 언더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0.62% 빠졌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로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런 상태로 이제 밑으로 하단부까지 열어주느냐 아니면 그걸 극복하고 올리느냐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동반한 상태에서 대량으로 던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만 만들고 유지하느냐, 요거를 꼭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번 시나리오로 FOMC를 앞두고 우리도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음봉을 마감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마감할 경우 결국에는 떨어져서 출발한 것보다 더 밑으로 뚫릴 경우에는 8월 1일에서 8월 2일 넘어오던 모습처럼 돌변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만큼 샀지만 다시 지난번에 노리지 못했던 수익 보지 못했던 매도를 다시 한번 시도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대 요 정도까지는 열어줘야 되지 않나, 추세의 하단부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변동성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죠.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지금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5년 최저점이에요. 공포 지수 우리나라 11.72, 11.73인데 5년 동안 합쳤을 때도 가장 저점, 보통 12 언더, 13 언더, 14 언더 요 정도 자리부터는 이제 급등을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떨어지기만 할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렇게 한 번씩 끌어올리는 특징, 변동성 지수가 한번 크게 올라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그게 스위칭이 되지 않았으면은 기존의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을 그대로 롤오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잡아먹히지 않고 유지를 했다면 이제 그게 폭발할 시기랑 딱 그 만기일 끝나고 맞물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스위칭이 되면서 잡아먹히면서 좀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미뤄지는 척을 하다가 때려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동성 지수가 확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급락을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월요일부터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하나의 시나리오, 아까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1번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동성 지수에 확대에 주의해야 된다. 그게 반드시 꼭 이번에 나오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편안하게 시장이 흘러가기가 아직은 어렵다. 다시 한번 솟구쳐서 또 위에서 떨어지면서 편안한 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솟구쳐서 위에서 편안한 장을 또 만듭니다. 그렇게 골디락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시장이 편안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때리고 다시 올라가고, 때리고 한 번씩 올라가고, 이게 골디락스 장이죠. 그럴 땐 공포지수의 변화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편안하게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편안하게 내려오고, 이런 상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 금융투자는 선물의 저평가가 해소됐습니다. 이제 9월 내마녀의 날이 지나가면서 9월물하고 12월물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만기일 끝나면서 2.35로 이론 베이시스 근처까지 올리면서 선물이 저평가, 12월물에 대한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이제 금융투자는 적극적으로 현물을 사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근데 금융투자가 반대로 현물을 사들인다면 반대로 외국인들은 현물을 적극적으로 사들일 시기가 아니라 미리 사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물량을 조절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금융투자는 현물을 사들일 수 있어도 외국인은 가지고 있는 현물을 팔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이 상쇄되면서 어쩌면 삼성전자 물량을 중심으로 떨어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수급을 잘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차 거래 및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한 5거래일,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대량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가 는다라는 것은 이제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물량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도의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대차 거래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차익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는 이제 늘지를 않아서 일단은 뭐 주목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용잔고가 꾸준히 계속 늘어난다면 조금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데 계속 이제 20조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류하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신호가 보이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터지는 쪽으로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로 이제 양봉으로 커버해 준다면 생각보다 그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좀 뒤로 조금 미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당연하겠죠.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로 집어넣고 그거를 완전히 되돌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물량 조절만 딱 해놓고 그러니까 즉 4조 원, 5조 원대로 이렇게 순매수를 확대하지 않고 적당히 빼면서 조정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버리는 과정. 그렇게 된다면 아까 1번의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최대 이런 자리까지도 밀어주면서 하단의 추세를 만드는 그런 상태까지, 추세 하단까지 우려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떨어진다라고 우려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월요일에 일단 잘 버텨주고 급격하게 재스위칭이죠. 다시 매도로 크게 전환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좀 두면서 우리가 조금 풀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색깔이 안 바뀌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스무스하게 내마녀의 날의 중심선을 살려가면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정말 좋은 찬스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까지 떨어져도 거기서 물갈이가 된다면은 지난번에 9월물처럼 이제 좋은 찬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9월물 매도를 쌌을 때처럼요. 그러나 어쨌든 현물에 큰 타격이 없는 상태에서 좀 괜찮은 흐름을 당분간 4분기 동안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물량, 지금 외국인들이 모은 물량, 그 다음에 현재 올라가고 있는 공매도, 대차 잔고의 증감,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움직이고 있는지, 신용잔고가 움직일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재스위칭 여부,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죠. 뭐 이런 것들을 잘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9월 1일에 물량을 바짝 당겨놨잖아요. 그 후에 조정을 기다리던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9월 1일 이후로 개인들이 7만원 언더, 즉 그것보다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69,500원 밑으로는 개인들의 매수 주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개인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체결시키지 않고 다시 흐름이 7만원대 2천원 72,000원 선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즉 개인들은 지금 약이 바짝 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7만 전자를 보고 7만원대 위에서 사기에는 좀 부담돼서 좀 밑에서 7만원 밑으로 빠지면 충분히 빠지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거를 안 데리고 가네? 약간 요런 마음에 좀 약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개인들이 많은 만큼 더 올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75,000이든 77,000이든 8만원이든 더 높은 가격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69,000원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적으로 그 시기보다 좀 더 떨어진 자리, 더 지금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따라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흐름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종합적으로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하면서 마음껏 땡기는 이 초반 시기, 지금이죠. 내마녀의 날 끝나고 12월 물의 이 초반 시기에는 함부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강하고 우리한테 안 주고 그냥 가버리네, 이게 좀 아쉬울 순 있어도 일단은 침착하게 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노리던 자리가 오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단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장중에 파생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을 보되, 숏은 절대로 안 되고 롱을 보되 스캘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관점. 조정시 스캘핑, 분봉 조정시 스캘핑, 조정시 스캘핑, 짧게 그래야 그리고 조정시 안 될 것 같으면 커트, 안 될 것 같으면 커트를 해주면서 조정시 스캘핑 말고는 사실 뭐 여기서 스윙으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금요일 밤 토요일 이 지나오는 사이에 미국 증시 급락하고 또 뚝 떨어져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반에 스위칭이 돼서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를 하니까 일단 요게 안정적으로 바뀔 때까지는 좀 대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저도 이거를 금요일에 내마녀의 날 끝나고 제가 노린 자리는 사실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오는 여기서 롱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흐름을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흐름을, 이렇게 이런 식의 흐름을. 근데 안 준 거죠. 안 줬으니까, 체결이 안 됐으니까 좀 아이고 아쉽네 뭐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좀 뭐 당황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내 거 안 주고 가네? 그러면 위에서 따라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이제 꼬인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여기 지금 제가 써드렸던 이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69,000원을 노렸는데 안 주고 가네? 그러면 나중에 79,000원에서 살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생각하면 좋겠죠. 파생에도 코스피 200이 이렇게 내가 준비한 자리, 내가 생각한 자리를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네? 순응하고 따라 들어가서 짧게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게 그러다가 혹시나 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해야 하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코스닥 150을 노린다든지, 코스닥 선물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주식 선물을 가지고 공략을 해도 되는 거고요. 파생시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스피 200에만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매매 방법들이 있고 매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이제 준비된 가격이 왔으면 얘를 노리는 게 가장 좋죠. 코스피 200은요.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우리나라 파생시장, 파생 그 상품의 규모는 세계적입니다. 세계에서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200 단일 기초자산으로 만드는 거래량, 거래 대금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공략해서 해주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쪽도 생각해 본다라는 거 또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항상 여기에만 보시는 분들은 좀 다른 쪽으로도 상품을 돌릴 수 있겠구나, 매매 상품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가격, 내가 생각한 충분한 자리나 어떤 시나리오상 내가 생각한 구간이 온다면 이제 그걸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지난 8월 중순에 최저점을 찍을 때 외국인들이 여기서 청산을, 이익을 안 받잖아요. 이익 청산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매도 폭탄을 대량으로 역사적으로 만든 매도 폭탄을 가지고 가다가 불발탄을 만든 상황이죠. 이 폭탄을 보고 분명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이 엄청난 거대한 폭탄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고 해야 됐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폭탄이 터지든 폭탄 제거반에 의해서 폭탄 제거가 되든 불발탄이 되든
뭐가 하나 나온 다음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터지진 않았고 폭탄이 제거가 된 것도 맞고 불발탄이 된 것도 맞아요. 결국에는 제거가 되면서 불발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거는 어떤 누가 매수하는 세력에 의해서 제거가 된 거죠. 롤오버 된 물량을 잡아먹는 신규 F12 매수 세력에 의해서 폭탄이 제거가 됐고, 자연스럽게 그 폭탄은 불발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웬만하면 올라가는 쪽으로 시장이 형성되려고는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흔들림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롤오버했던 물량도 다 잡아먹혔으므로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외국인도 이제 스위칭을 유지하는 쪽으로 힘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이제 바로 그냥 쭉쭉쭉 끌어올리면은 더 이상하죠. 그래서 충분한 조정을 기다려서 돈을 써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이제는 폭탄이 제거됐네, 다른 폭탄이 제조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돈을 어디서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요즘 시장이 어렵습니다. 많이 변화가 너무 빨리빨리 나와요. 단기간에 변화가 나옵니다. 올해 2월부터 그렇게 계속 진행됐습니다. 2월 달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연결 선물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본다면 우리 2월 달부터 특히나 심했습니다. 뭐 그 전에는 사실 시장이 계속 하락하던 시기였으니까, 물론 2월 전에 여기 9월부터 시작된 거긴 해요. 이렇게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한, 사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건데, 당일 하루하루의 변화를 본다면 2월 달부터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요거까지는 작년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2월부터 하루하루 올라가는 척 내려가고 올라가는 척 내려가고 올라가는 척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만기 끝나고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런 속임수를 계속 트릭을 많이 주고, 중간중간 트릭을 정말 많이 줬죠. 이런 형태의 시장이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차라리 하락할 거면 쭉 하락하는 추세, 상승하면 상승하는 추세로 깔끔하게 나타나는 시장이 더 매매하기 편합니다. 물론 현문 시장에서는 떨어지면 좋진 않겠지만 파생 시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처럼 굉장히 왔다 갔다 외국인들의 의중을 알기가 어렵고 이런 변화무쌍한 시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천천히 확인하고 접근하는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어차피 기다리면 상황은 이런 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금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도래합니다. 그 전에 모든 걸 다 날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 시기에는 2023년 지금 이 변곡 구간에 있는 이 위치에서는 조금 몸살이고 보수적으로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 오픈톡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